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또 한 번 물가지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물가지표에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번에 받아본 PC 가격지수 꽤나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안도감을 전해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고용지표의 한 주가 될 텐데 이번에도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시장을 경험을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도 잘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체린 앵커와 함께 지난 금요일 시장 정리해보시죠. 네, 5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AI 서버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 급락세가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이렇게 하락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인 PCE가 둔화됐다는 점,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돌려낸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앞서 급락했던 세일즈포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아주 크게 반등을 하면서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의 하루를 바로 이날 보내게 됐고요. 이날은 비록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는 했지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6.9%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고요. 엔비디아의 랠리 덕분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모여있는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가 시장 대비해서는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주가가 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파른 상승 뒤에는 감마 스퀴즈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감마 스퀴즈란 숏 스퀴즈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콜 옵션을 과거에 판매한 기관들이 있겠죠. 이 기관들은 엔비디아의 비싸진 주식을 과거에 약속했던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한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는 재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점이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하락의 재료가 됐던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전용 칩에 대한 중동 수출을 금지한 건데요. 최근에 중국이 중동 국가들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AI 칩을 수출하게 되면 이것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부분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점 감안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목요일 실적 발표 후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크게 급락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이 주가 급락이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7.5%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급락분의 3분의 1 정도를 되돌려 놓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도 보겠습니다. 아이폰에 생성형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부터 AI 챗봇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성 비서인 시리에도 AI 기술이 적용될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WWDC가 오는 6월 10일부터 개최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애플의 주가는 0.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안전벨트 문제로 인해서 차량 약 12만 대를 리콜합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머스크 CEO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테슬라 외에도 루시드, 니콜라, 리비안 등의 전기차 주들이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보잉의 주가 역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이 신용평가사 피치가 보잉에 대한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발표가 전해지자 이 보잉의 주가는 장중에 고점으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피치가 올해 보잉의 비행기 인도량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은 낮춰 잡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밖의 특징주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버 제조사 델 테크놀로지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놓고 보니까 실망 요인이 있었습니다. AI 서버 매출이 2배 넘게 폭증을 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그대로였다라는 점인 거죠. 즉 점유율은 확실히 늘리고 있지만 이 치열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이익은 거의 못 내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8% 폭락세를 나타냈고요. 140달러 선마저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울타뷰티, 이 미국판 올리브영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화장품주들의 투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뷰티 업계의 열기가 진정되고 있고 마진이 조금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목표가가 49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대비했을 때 27%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류업체인 갭입니다. 호실적 발표 후에 크게 올랐는데요. 1분기 EPS가 41센트로 기대됐던 14센트보다 훨씬 더 크게 웃돌았습니다. 슈퍼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실적 결과였고요. 주가의 경우에는 28.6% 급등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미디어까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의 SNS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5% 이상 급락했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하루 사이 약 7천억 원가량 증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특징주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주말 사이에 빅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PC 물가지수 받아들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PC 물가지수 어떻게 받아들었길래 다우존스 지수가 올 들어 최고치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는지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쿨하지도 않았던 4월 PC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지난 금요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1.5% 올 들어 가장 큰 폭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0.3% 상승보다 약간 둔화됐고 전년 대비 상승폭은 직전월 수준과 같았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의 월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세 항목별로 어땠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연준 최선호 물가지표라고 하는 PC 물가지수, 그중에서도 코어 PC는 연준이 가장 깊게 들여다보는 물가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연준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보라 색깔 부분이 코어 서비스 물가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물가지수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PC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반갑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12개월 변동폭 기준으로는 PC 물가지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12개월 변동폭 기준 2.75% 연율이죠.
무려 2.75%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년 동안 꾸준하게 치솟던 물가가 이제 정말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연준의 6월 FOMC의 발언 기조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한 장 더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약간은 우려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됐는데 리세션 당시와 상당히 비슷한 국면,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들에서 시카고 PMI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도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35.4포인트로 나타났단 말이죠. 일단은 시카고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전체가 둔화되는 시그널은 아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최근 들어서 살짝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다시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4의 젠슨 황 CEO가 직접 등판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저희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손을 잡고 AI 가속기 표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이를 하면 반 엔비디아 동맹을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바가 있는데, 그에 상당히 대응하는 엔비디아의 모습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가 현지 시간 2일 대만 국립 타이베이 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엔비디아 컴퓨텍스 2024 기조연설을 갖고 미래 AI 가속기 로드맵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로드맵을 대거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호퍼 플랫폼을 고안한 이후 올해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플랫폼을 공개한 바 있지만, 향후 1년 단위의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신규 아키텍처 코드명 루빈 사양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루빈에는 HBM4가 탑재되며 최고 사양인 루빈 울트라의 경우 HBM4 12개가 들어갑니다. 네, 이 HBM4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 그 어느 곳도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HBM4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구 개발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실제로 기업에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은 HBM3, HBM3E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루빈 플랫폼에는 HBM4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루빈에는 HBM4 8개, 그리고 최고 사양인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HBM4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기존의 엔비디아의 향후 로드맵이 2년 단위였다면 그 기간이 1년 단위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장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AI PC에 대한 비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 4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AI PC 시장을 끌어올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오픈 AI도 다시 로보틱스 연구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로봇, 그리고 오픈 AI도 로봇에 뛰어들게 된다면 로봇 시장 역시도 한번 꿈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유 감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유가에 대응을 해서 오펙 플러스 그리고 산유국 동맹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오펙과 주요 산유국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원유 감산량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총 감산량은 하루 586만 배럴입니다. 이 가운데 200만 배럴이 오펙 플러스 모든 참여국에 할당된 공식 감산량으로 애초 시한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이날 회의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감산량의 기준점은 2022년 8월 산유량입니다. 나머지 감산량은 자발적 감산분으로 자발적 감산분 중 1그룹 9개국이 참여한 하루 166만 배럴은 올해 말로 끝나고 2그룹 8개국이 참여한 하루 220만 배럴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최근에 유가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죠. 검정 색깔 선이 오펙의 생산량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 진한 선이 브렌트유, 회색깔 옅은 선이 WTI 원유 선물의 추이입니다. 한동안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필두로 해서 유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치솟으면서 100달러 선도 훌쩍 뛰어넘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77달러 선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유가에 향후 영향을 얼마나 감산이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요. 가장 최근에 2023년에 깜짝 감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갭을 띄워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산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이 예측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깜짝 감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어쨌거나 감산 연장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미국의 원유 재고 추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최근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풀어낼 수 있는 원유의 양이 더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분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77달러 선도 깨지면서 지난 금요일장을 마감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약간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금은 구리 가격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PC 가격 지수를 받아보게 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